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정의 그리고 미래 저자와의 대화 순서인데요. 먼저 주인공이신 요리공화당 대표님, 이 시대의 정의 그리고 미래의 저자 대표님 무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실 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그리고 매봉통일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신 남강구 교수님과 그리고 쪽집게 정치평론가 황태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선 연결 안 되는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은 특히 잘 아시고 우리 나강기 교수님은 우리 외국 활동에 최선봉에 서서 나라를 많이 걱정하시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치평론을 하시기 전에 저하고 폭탄주 친구입니다. 성북권 정치평론가하고 두 분이서 이 유튜브 생기기 전에 뭐 앉으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게 들었는데 유튜브가 생겨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요즘 인기 있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뭐 오래 안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제가 서로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듣고 제가 또 답을 드리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황태순 우리 평론가님이 생기기는 그런데 서울대 영문과입니까? 영문과입니까? 영문과 나오셨다고? 참고로 저는 영문과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영문 모르고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대표님이 폭탄주 친구라고 그러는데 폭탄주 전에 예전 처음에 정치국회 황병태 의원 보좌관 하실 때 저는 박철원 의원 보좌관 했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황병태 의원하고 박철원 의원이 3당 당의 사실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희가 3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저는 오늘 사실 책을 갖다 아까 열심히 와서 막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문을 제가 바꿔서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못 봐서 보니까 드디어 역시 내 친구 원진이구나. 여러분 책 갖고 계시죠? 277페이지를 펴보세요. 277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7. 하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 순이야. 안녕 순이야. 그래서 드디어 이 친구가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제가 제가 태순입니다. 강아지를 마르티즈를 2마리를 키우다가 엄마는 지금도 살고 있어 14살. 그리고 이제 10살 때부터 딸이 죽었는데 그놈이 제가 재선될 때 태어난 애예요. 재선될 때. 그래서 그 하나가 또 없어지니까 되게 서운해서 믹스견이라고 또 보통 동네 가면 잘 보이는 개입니다. 보통 똥개라 가는데 똥개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고. 믹스견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믹스견하고 어미 이제 픽주 여기가 순입니다. 순이들 묻었죠. 마음이 한 10년 같이 있다가요. 지금 어미는 지금 벌써 14년 같이 이제 믹스견은 지금 1년 6개월 같이 황태순은 아니고 지금 있는 믹스견이 이름이 살구예요. 살구가 살구 색깔 닮았다 우리 아들이 지었는데
누를 황자 황은 맞네요. 지금 섞여가 있네. 네. 다음은 우리 남 교수님한테. 알겠습니다. 우리 한태수 또 평론가님이어서 그러니까 반갑네요. 옛날에 제가 북한 문제 TV 자주 나갈 때 가끔 서로 조우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갑고. 자, 우리 조은진 대표님 지난 한 7년 동안 진짜 풍찬 노숙하시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 탄핵된 직후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모든 의원들이 그냥 다 배신하고 돌아선 상황 속에서 삼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길거리 투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 책 앞에 잘 그때 심경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조은진 대표님께서 국회 입성해야 되는데 그때 신경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이 없다고 그래서 친박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정치 친박은 이제 없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친박 국민대로 그대로 계셔서.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성의 마비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진실 정의는 없어진 나라, 그렇게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소속 최고위원 당선을 3위를 했잖아요. 제 지역구는 제 상대가 없었어요. 제 지역 아예 누구도 건적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는데 제가 나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뒤집어버린 그러한 사건들이다. 좌파들이야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보수랑 저랑 같이 의회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한 사람은 제전에 이제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저는 당내에서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느라고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을 살리고 마지막까지 그 새누리당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1월 달에 이제 태극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합류를 하는데 그때 제 심정은 다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텐데 그 역사에 누군가는 잘못을 잘못됐다 그러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나는 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조은진 대표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마침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8년 그 무렵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남일보에 일본 식객노릇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용이 됐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란 이렇게 구리품 알고 있던 아줌마 정말 해선 않던 짓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했습니다. 감히 어쨌든 그 순간에 저도 사실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딱 탄핵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유 저 오늘 안 나오셔야 됩니다. 잠깐만. 근데 그게 벌써 7년 8년이 됐어요. 그때 방송에서 퇴출됐었어요. 왜? 민원연이라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저 조갑재, 유근일,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김진 기자,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사적이니 오적이 쫓아내.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보면 그 17 프레스센터 17 찬바람 쐬고 나가 보면은 좋은 증언이 태극기 집회. 저는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되면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200만 가까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사과와 조국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풍찬 노숙한 표현 썼습니다만 조원진 대표와 우리 그 당시 흔히 좌파들은 뭐 갖다 비웃는다고 아스팔트 뭐 우파니 뭐 또 틀딱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고 모욕하고 했습니다만은 꿋꿋하게 아까 보니 253회까지 하셨대요. 태극기 집회. 오늘 254차였죠. 254차.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때 뭐 저는 사실 감옥 갈 생각을 했는데 허평환 장모님하고 당을 만들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진보우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진보우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독권 타파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상당할 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정치기독권, 언론기독권, 그 다음에 자본기독권의 나라다. 이걸 누군가 타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태극기를 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강력한 좌파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 그것을 국민들한테 깨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을 탈환하고 좌파들 촛불 광화문을 탈환하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옮기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로 광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역으로 돌아간다. 많은 국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에 그 2017년 3월 10일 날 국가를 대한민국 걱정했던 그런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회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장악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광화문에 계속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태극기 집회의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29일 날 계룡산에서 우리가 그때요. 전국에 태극기가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역사가 이 거짓을 불의를 역사가 그냥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6월 달부터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했죠. 태극기 집회, 다시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했는 것은 그때는 이미 벌써 저는 허평환 장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감옥 가자. 그 대신에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긴 문재인 정권이 생긴 것에 대한 그러한 불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요 3%나 3%. 태극기 들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우리 행진하면 전부 이랬다고. 전부 이랬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 한 이유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빨리 무죄 석방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불씨만 피우면은 이 불은 활활 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지들이 계시지만은 겨울만 되면은 제가 지금도요 간지러워요. 여기하고 손하고 간지러운 게 거의 다 얼었다고. 우리가 12월 31일 되면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얼마나 못됐게 우리를 탄압했습니까? 텐트를 그 영하 20도 되는데 텐트를 못 치게 했어요. 텐트를 못 치게 해가지고 우리 동지들이 비닐로 있죠. 비닐로 3명 4명이서 비닐을 감고 한격하면 몇 개를 감고 그 자리를 지킨 거. 왜 지킨지 아세요? 1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내시라고 그 한 번 함성을 위해서 영하 20도 되는 데서 비닐 감고 거기서 밤을 새웠던 여기 소남돌이 그때 같이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영하 20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텐트를 못 치게 하니까 비닐 감고 이 섬에서 밤을 새우고 왜?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나 너무나 힘들어 하실까봐 바깥에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정의의 얘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이 저항하지 않으면 나라는요 그 얘기 아예 하시잖아요. 불의가 권력을 쥐고 불의를 할 때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당. 우리가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문재인 5년 동안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체제 다 무너지고 시장 경제 무너지고 자유통일 자유자 빼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때 우리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이미 예측을 해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저항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나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들불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저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최고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2017년 늦가을부터 아마 외부 초청연사로 서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연단에 서고 있는데 사실 놀랐어요. 이게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또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 또 스스로 당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다 자부담하면서 또 이 조은진 대표께서 그렇게 또 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일관성. 저도 사실은 뭡니까 이게 뚝심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약간은 좀 뚝심 성격이라서 그런 점에서 아마 조은진 대표 이제 뚝심으로 상징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또 우리 태극기 세력이 여러 세력이 많잖아요. 그 7년 동안 같이 고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우리 공화당만의 또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 7년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말로 하는 그러한 정당,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이렇게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이유는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말로만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지, 자기들을 다 던지는 그러한 정치인, 정당인은 처음이잖아요. 73년 정당사에서 75년이죠, 그죠? 75년 정당사에서 이렇게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민초들이 자기들이 내는 당비 후원금을 가지고 7년을 운영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것도 언론 방송에서 꽁꽁 갖췄죠. 저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도 완전히 언론 방송에서 왜 모두가 탄핵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꽁 갖췄지만은 여기 계신 동지들의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질 날이 됐다. 그래서 뭐 제가 JTBC로 나가서 그랬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얘기하는 가장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런데 반기독권 세력이다. 우리는 기독권, 언론 기독권, 자본 기독권, 혹은 권력 기독권 세력이 아니고 소위 중산층과 서민들로 모여있는 자영업자들이 구성된 반기독권 세력이다. 아마 이런 정당이 힘들 거. 저도 정치학을 했잖아요. 다 정치에 대해서 답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정치학거나 정치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의 로망의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이번에 21일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저희들이 되게 고민을 해야.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연설에서 했잖아요. 그 가시밭길을 이제 양탄자 카페트 빨간 카페트에서 싸워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이나 가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 길은 저보고 뭐 대통령 하라 해도 거기는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분도 우리나라 정치 현대사를 잘 아시지만은 이런 민주정당이 만들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구성되기도 힘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부풀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좌파들이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산사회주의 세력들까지 돈을 다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얘들은 부를 같이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지 않더라도 행복한 그러한 국민, 행복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공화당 이미 이념정당화가 돼 있고 가치정당이 돼 있고 굉장히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요. 여러분들 다 제가 말을 못해 엄청난 수준이 높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거 뭐 그렇게 참패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친박 옥닥하고 사진 내려락하고 이래도 이탈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모이잖아. 왜냐면요 이미 우리 공화당은 7년을 동지로서 아스팔트의 동지로서의 그 동지애가 엄청 강한 겁니다. 왜? 스스로 같이 희생을 해봤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이 오늘도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자기 돈 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 이 53,100 분리당원 또 50만에 가까운 이 당원분들의 가치가 이미 우리는 가치를 가치하는 그러한 동지다. 이런 의미에서 뭔가 내년에는 뭔가 새롭게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그냥 살려가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뭐 사실 뭐 합당 문제도 많이 다가와 있고 그렇지만 여기 적혔잖아요. 굴종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굴종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좌파들 개딸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말씀대로 인원도 적고 조직도 좀 그런데도 그것도 그 지독한 민주당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7년간의 아스팔트에서 매주 투쟁을 했던 분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막 강하게 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합당이 되든 연대가 되든 보수대 통합이 되든 그러한 길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놓쳤던. 왜 제가 자꾸 기득권 타파라면 이게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하면서요 경제 기득권 그렇게 하면서 정치 권력과 언론의 야합 그러면서 정치 권력의 기득권화 이게 고착화가 돼. 지방도 다 고착화가 돼 있는데 이거를 총 들고 나오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힘은 이제 민초들 깨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걸 선두에 서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에 아무도 안 나올 때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저항하고 그렇게 싸웠듯이 이번에 대변혁, 대혁신, 우리 태극기 혁명을 정치, 정당, 그 다음에 정치인 혁명으로 바꾸자.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의 가치를 그냥 가져가지만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여기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사로운 거 이제 없습니다. 사사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7년 아스팔트에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사사로움이 생깁니까?
그냥 사사로운 감정이 있던 사람은 다 나가고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본 시간 주셨는데 오늘 계기로 우리가 더욱더 애국심으로 또 애당심으로 딱딱 뭉쳐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초석에 태극기를 우리가 다시 들었던 그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조원순 대표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할애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른바 진정한 보수 대통합 문제를 갖다가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근데 독심술이 있나 봐.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이 술이에요. 귀신이야. 항상 놀라고는 정경철 대표 저분 저하고 별로 통화도 안 하고 뭐 의견 교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분도 좀 독심술이 있나. 자, 우리 2024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수령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가 그야말로 지난 6년, 7년 동안 대한민국을 갖다가 굳굳이 지켜왔듯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레와 같은 박수. 좋습니다. 이제 뭐 토크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보수 대통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5년 끝에 뭐 절반이지만 일단 정권을 받고 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뭐 앞으로 한 3개월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총선 이후에도 어떤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제 총칭적으로 우리 공화당도 그렇지만 이제 태극기 예를 들면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통합 부분이 우선 첫 번째 가는 길일 겁니다. 합당 통합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가는 길. 연대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할 것 같으면 합당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치라는 게 가다가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평원 장모님이 뭐 여러분들 만나고 했는데 그런 바깥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 빼고 나머지는 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그쪽하고 그 다음에 통일한국당입니까? 그런 쪽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가 바깥에서 다 합치자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합당이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들어가서 보수의 그 비겁한 보수, 제가 말한 가짜 껍데기 보수를 바꿀 의무도 우리한테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자 라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 만나서 들었더니 대부분의 의견인데 그것도 우리가 합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5만 3천 명의 권리당원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행됐지 올해도 안 남았어요. 지금 한 2달 2월 말이나 가장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별로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은 하시더라도 너무 깊게 생각하고 아까 탈당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제 혼자 탈당하는 경우는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방향을 조금 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대강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정리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용기가 없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들어가면서 우리 공화당의 강한 조직이지만은 좀 부드러운 그러한 조직이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면서 새로운 2024년 맞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가 또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고 또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은 신년 새해가 오잖아요. 신년에는 제발 가시밭길 좀 그만 가자 하는 우리 동지님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잡다 보니까 날씨가 또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또 지방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고마웠고요. 또 우리 집에 우리 안 사람이 또 대구시까지 또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좀 여리게 보이죠?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보다 훨씬 강하다고 싶은데요. 여기는 저보다 훨씬 강한 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탈당 안 하고 뭐 해서 아마 저보고 헤어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한 분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가 37년 27년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결혼이 37년 됐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당원들하고 저희들이 하지만 또 여러분들 가정마다 특히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계셔서 항상 걱정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니까 오늘 이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뜻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다시 태극기를 드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 미래의 저자이시다 우리 공화당 대표이신 조지 대표님 그리고 남광구 교수님, 박태순 우리 정치평론가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출판 기념회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